네, 시청자 여러분, 이어갑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6대3 명확한 다수 의견입니다. IEEPA, 즉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격주로 다루는 격정 이슈. 오늘은 이 판결의 의미와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대응 전략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워싱턴 DC 미국 변호사 전 수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격정 이슈 미국 변호사 전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판결 한 줄로 요약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네, 한마디로 관세는 세금이고 세금을 부여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해서 세금을 마음대로 매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명료하네요. 네. 이번 사건, 이 명료한 거를 진짜 작은 와인 수입 업체가 시작했네요. 네, 맞습니다. VOS Selections라는 와인 수입 업체가 관세는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죠. 그리고 대기업도 아니고 글로벌 회사도 아닙니다. 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같은데 이 작은 수입 업체가 무역법원, 그리고 네. 연방항소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 3심 모두를 승소했습니다. 아, 이 와인 수입 업체 이름 기억했다가 자주 마셔야 되겠는데. 네. 대법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 네.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네. 네, 판결문이 나오면, 네, 이게 바로 지금 이거네요. 판결문인데요. 네. 네,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판결의 쟁점입니다. 해석하면 IEEPA라는 미국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느냐, 그것을 주었느냐라는 것이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주 직설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지금 결론인 부분인데요. 이것을 해석하자면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헌법 제정자들은 과세권의 어떤 부분도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 통상 판결이 아니라 헌정질서 판결에 가깝습니다. 명료해 보입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IEEPA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IEEPA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불가할 때 썼던 근거법입니다. 해석하자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줄인 말입니다. 1977년에 제정되었고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외국과의 경제거래를 제한하거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란이나 북한 같은 제재 대상 국가에 금융무역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매기기 위한 근거법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란이나 북한 같은 제재 대상 국가들에게 썼던 법을 우리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위협을 했던 건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이겼다면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지는데요. 만약에 기후 비상사태, 무역적자 예. 비상사태, 마약 비상사태, 어떤 명분이든 선언만 하면 모든 국가, 모든 제품, 어떠한 세율로도 무기한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헌법의 권력 분립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구조였습니다. 예. 그게 바로 중대문제 법리죠. 네, 맞습니다. 중대문제 법리를 Major Questions Doctrine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경제적으로 엄청난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을 하려면 의회가 이 권한을 위임했다고 법에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IEEPA라는 법에는 tariff, duty 아니면 tax와 같은 관세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판결이 헌법을 근거로 한 건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IEEPA가 위헌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기준에는 분명히 헌법이 있었습니다. 헌법은 과세권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사실상 세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세금과 같은 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넘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IEEPA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관세가 없다라고 했는데 좀 비슷한 언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입을 규제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 이외에는 관세 이런 말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문구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을 기준으로 이 법을 그렇게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아, 이거 좀 어렵네요.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긴 이르다라고 네. 지금 한단 말입니다. 네. 저도 살짝 이 언론 보도에 마음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IEEPA는 막혔지만 예. 대통령의 다른 무기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최대 15%, 150일 동안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국가 안보 명분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도 부과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특정국 대상에게 불공정 무역 명분으로도 관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현재 트럼프는 이미 122조를 발동해서 15% 계속 예. 위협을 주고 있잖아요. 10%는 이미 올렸고 그리고 301조에 따라서 조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예, 아 대충 뭔가 이제 감이 오는데요. 네. 변호사님, 네. IEPA 방식과 다른 법률의 뭐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아, 네. 그 트럼프가 관세를 위협할 때 트위터에 먼저 예보를 그렇죠. 하는 네, IEEPA는 이렇게 즉시 발동할 수 있는 법입니다. 관세를 바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법인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무역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사도 필요하고 보고서도 필요하고 또 기간이나 대상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다 따르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위협 수단으로 쓰기에는 트럼프의 그러한 욕망이나 이런 예. 것들에 의해서는 굉장히 느리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 트윗 외교와는 굉장히 상반된 그런 절차가 계속 촘촘히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간단치 않네요. 근데 변호사님, 이미 거둔 관세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또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잡해요. 좀 깔끔하게 좀 쉽게 그냥 다 물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부과한 관세가.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문을 저도 보았지만 환급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복잡한 행정소송 과정들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카바노 대법관도 이건 엄청난 혼란이 될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계속 소송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자기가 거기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계속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한숨이 나오는지 아세요? 보고 있으니까 막 농락당한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장의 반응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매우 차분했습니다. 매우 차분하다. 좀 생각보다는. 시끄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첫째,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IEEPA 관세는 막혔지만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다른 법률 수단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관세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관세가 어떻게 부과될지 그 변화만 이렇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변화만 있는 것이지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예측된 판결이기도 했습니다. 뭐 구두변론이 먼저 송출이 됐었었는데 그때 대법관들의 분위기가 이미 드러났었기 때문에 시장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가격에 반영이 된 것이고 셋째, 그리고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형태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사와 절차를 거쳐서 관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정보다 새로운 계산이 지금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고 불확실한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도 랠리도 패닉 매도도 없이 일단 관망 모드로 들어간 것입니다. 돌려받아야 되는데.
근데 변호사님 참 재밌습니다. 네. 이 판결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즉 트럼프의 대법원이 트럼프를 막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뭐 이런 진영과 상관없이 대법관들이 다수 의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보수 진보 진영 모두 다. 이건 반 트럼프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대법관들이 헌법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있죠. 공교롭게도 이 판결 당일이 국정연설하는 날이었죠. 네, 바로 State of Union, 그러니까 국정 연설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이 약 1시간 30분 가까이, 네. 거의 뭐 90분에 달했습니다. 역사상 최장급 연설 중 하나로 기록된, 저도 좀 봤어요.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자, 관세는 네. 위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연설 시간에는 상한선이 없었어요. 네. 적어도 그 연설 길이에 대해서는 무제한에 가까웠습니다. 대법원은 무제한 관세는 안 된다고 이렇게 선을 그었었죠. 그런데 그날 연설은 무제한에 가까웠다. 무제한이 허용됐다. 이런 보다 판단들이 컸어요. 너무너무 길었었죠. 네. 90분이면 거의 뭐 영화 한 편입니다. 영화 한 편 분량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이번 판결을 단순한 법률 문제라기보다는 예. 정치적, 정책적 정당성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권한에 제동이 걸렸지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장면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할 거예요. 트럼프가 관세를 포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락당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냥 우린 두드려 맞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식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관세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의회의 상황을 네. 보면 의석 구도가 박빙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의회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광범위한 권한을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입법보다는 네. 기존 법률들,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법들, 대체 수단들을 가지고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드렸던 한시적 전면 관세, 그리고 국가별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관세는 국가들과 함께 협상 카드로 계속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생겼죠. 예. 속도입니다. 트위터로 이렇게 예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조사와 절차를 따지면서 예. 절차전으로, 그러니까 속도전이 아니라 절차전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이제 한 문장으로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봐 주시죠. 어느 정도 역사적 판결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다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판결이다. 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예. 대법원은 대통령의 광범위한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관세가 협상 카드나 아니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단순히 대통령의 권한을 줄인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무역 질서의 불안정성을 조금 완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의미입니다. 네. 자, 권력이 속도를 내면 헌법은 그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관세 전쟁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률을 통해서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대통령의 비상사태라는 선언만으로는 헌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결국 오늘의 판결은 관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헌정 질서의 문제였던 셈입니다. 관세 전쟁은 2라운드로 들어갔지만 그 위에는 여전히 헌법이라는 링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